예,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2011학년도 수능이지요. 정치 영역 해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마 얼굴을 못 들겠네요. 여러분들 너무 어려우셨죠? 어려웠는데 왜 내가 얼굴을 못 들은지는 모르겠지만 좀 여러분들 되게 많이 시험 볼 때 고생을 좀 하셨으리라 미루어 짐작이 아니라 확신을 합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던 정치 시험 문제들이 이제 역대 기출 문제들이 그닥 까다롭지가 않았는데 요번 수능 같은 경우에는 정치 영역이 아마 제일 까다롭지 않았나 싶네요. 여러분들께서 평소에 보시던 것보다 좀 더 미시적인 것으로서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되게 많아서 흡사 수능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 시험을 보는 것 같은 그러한 문제도 몇 문제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정시 때문에 상당히 많이 가슴이 아팠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너무 여러분들 의기소침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셔도 되는 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원점수로 가는 것은 아니죠. 시험을 모든 사람이 못 봤을 거예요. 못 보고 표준 점수가 떨어지고 등급컷도 상당히 낮아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반대급부로 표준 점수에서는 상당히 많은 혜택이라고 하는 것이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너무 괴로워하지는 마시고요. 일단 어떤 시험 문제가 나왔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 수업을 이제 듣는 다음번 주자들이죠. 이제 고2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정치라고 하면 뭐 한 달 만에 완성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고 그리고 역대 시험 문제 정치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평이한 수준으로 나오다 보니까 수박 겉핥기식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다면 이번 시험을 계기로 해서 정치 조금 면밀하게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나와 있는 것만 여러분들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정밀하게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네요. 1번 문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가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1번 문제는 여러분들 전형적인 문제였습니다. 가본 보시면 국가에 해를 끼칠 만한 위험한 인물의 이름을 조개 껍데기나 도편에 기입하는 방식으로 투표를 통해 10년간 국외로 추방하는 고대 아테네의 제도라고 얘기하면 이거 너무나 뻔하죠. 도편 추방제이고요. 도편 추방제와 대비되는 현대 우리나라의 제도입니다. 유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가 찬성하면 해당 지방정부의 선출직 공직자를 임기 중에 해직시키는 우리나라의 제도니까는 이건 주민소환제가 되겠죠. 이건 국민소환제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주민소환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닥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1번 보시면 가는 유력한 정치가의 축출을 위한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 우리가 도편 추방제라고 하는 것을 볼 때마다 항상 얘기하는 것이 정적 제거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 가는 부적격한 시민이 공직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이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맨 처음에 했을 때는 도편 추방제의 긍정적인 것부터 들어가죠. 도편 추방제를 통해서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민주주의를 조금 위해할 수 있는 사람들, 뭐 참주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갖다가 맨 처음에 쫓아버리는 걸로 시작이 되지만 나중에 가가지고 부정적인 것으로서 그러니까 정적 제거의 수단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에 긍정적인 모습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부적격한 시민이 공직자가 되는 것, 즉 참주 출연을 방지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은 맞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3번 나는 단체 자치보다 주민 자치를 강화하는 제도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주민 소환제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죠. 주민 자치입니다. 이건 설명드릴 필요도 없는 것 같고 다음 4번 나는 공직자의 특정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는 통제 기능이 있다. 직접적인 통제 기능으로서 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5번 보시면 가나 모두 간접민주정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가는 간접민주주의라고 볼 수가 없지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테네 직접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이거는 간접민주주의다 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 옳지 않은 것은 5번이 되겠고요. 다음 2번 문제입니다. 그림 보시면 우리나라의 주요 조약이 성립하는 일반적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번 같은 경우에는 공공조약을 지금 체결하고 있고요. 나는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을 가결했네요. 그리고서 다는 공공조약에 대한 비준서를 다른 나라 또는 다른 조약이 주최하고 지금 교환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볼 수 있을 겁니다. 매번 시험 문제에 나오는 국제법인데 이번엔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지요. 1번 보시면 개별 주권 국가만이 가의 당사자가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좀 착각을 하셨습니까? 저기 딱 보면 우리 수험 시간에 누누이 얘기했던 거 있죠. 시험에서 절대로 안 되는 용어가 있다. 무엇만이라고 하는 거. 개별 주권 국가만이 가의 당사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약의 당사자라고 한다면 누가 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와 관련된 것이지요.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 국가가 할 수 있지만 국가 이외에도 국제기구라든가 반란단체라든가 민족해방기구 역시 조약의 당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조금 과했던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개별
주권 국가만이 국제기구 하나만 떠올리셨다면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파악하는데 별로 문제는 없었을 것 같고요. 다음 2번 가해 행위는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 의해서도 이루어진다. 예, 요 얘기 같은 경우에는 조약 당사자가 아니라 조약 체결자이죠. 체결자와 관련된 것인데 조약을 체결할 권한이 누구한테 있느냐의 문제와 관련이 됩니다. 국제법에서는요. 조약 체결자, 국가 원수 기본적이겠죠. 행정부 수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가 원수인 동시에 행정부 수반 대통령이겠지만 예,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가 원수하고 행정부 수반하고 분리될 수도 있지요. 그다음 외무부 장관, 그다음 전권 위임장을 받은 사람, 요런 사람들이 될 수가 있겠고요. 다음 3번 나를 위해 국회 출석위원회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정족수 다 외우셨죠? 3분의 2 이상 절대로 아닙니다. 그다음 달을 통해 해당 조약은 국제관습법. 미쳤군요. 조약하고 국제관습법하고 무슨 연관이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5번 가에서 달을 거치면서 해당 조약은 국내법보다 상위의 효력을 갖는다. 이거 수업 시간에 너무나 많이 얘기했죠. 가끔 가다가 미친 또라이들 중에서 국제법이 국내법보다 상위에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아니죠. 놈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헌법을 능가하는 국제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네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그냥 넘길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예, 여러분들 오답률 극강의 문제 중에 하나이지요. 3번 문제 가, 나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십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제 지문은 정말로 간단하네요. 가는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교장 임용 사안에 관한 교육공무원법 일부 개정안 등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였고요. 나번 국회는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특별 법안을 여야 합의해 본회의에 상정하여서 216명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지금 법률안 통과 과정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글쎄요. 여러분들 선택지는 그닥 간단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외우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틀렸을 수가 있는 문제일 것 같네요. 여러분들 지금 새롭게 수험 공부를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로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전체 3단원 같은 경우에는 100% 암기 단원이거든요. 그 암기 단원 중에서 특히 국회 만약에 암기를 안 하시면 시험 문제 쥐지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1번부터 5번까지 하나라도 암기를 안 하셨다라고 한다면 요거 좀 틀렸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수업을 좀 열심히 들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오프라인 강의나 온라인 강의에서 엄청나게 많이 질문이 나왔던 2010학년도 내내 여러분들 엄청나게 질문이 많이 나왔던 것이 1번에 나왔죠. 보세요. 가의 법률안 개정이 국회에 제출되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폐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상임위원회는 무조건 폐기할 수 있지요. 그죠? 폐기가 안 되면은 통과가 안 되는데 직권상정하지 않는 이상 폐기되면 그만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요거는 일단 다른 걸 모르셨더라도 요것만 보셨으면 우리 수업만 열심히 들으셨다면 알 수 있었을 텐데 다 이제 수업 시간에 다 열심히 듣는 건 아니잖아요. 잠깐 조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답 제끼는 연습하셔야겠죠. 이번에 가해 법률안 개정은 국회의원 5인 이상의 발의로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법률안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 5인 이상이 아니라 10인 이상이겠고요. 3번 가해 법률안 개정은 즉시 대통령이 공포함으로써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즉시하는 것은 헌법이고요. 공포 자체. 그다음에 법률안 개정안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공포함으로써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요. 공포 후에 여러분들 20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겠고요.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나에서 가결된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대통령은 20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재의결할 수가 있다가 아니라 15일로 고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나에서 가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사전심의 후 해당 상임위원회를 경유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상임위원회를 거치고 난 다음에 법제사법위원회, 우리 줄여서 법사위라고 얘기했죠. 법사위에서 뭐 하는 거였어? 자구심사하는 것이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법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다른 것들하고 이제 충돌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 그런 것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 체크한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요건 또 순서가 잘못됐네요. 예, 요거는 사전심의가 아니라 상임위원회 통과하고 난 다음에 본회의 상정 직전에 법사위에서 이제 문구 조정, 자구 조정한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제 제자들은 아마 다 맞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변수가 좀 많으니까요. 예, 1번이었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4번 문항입니다. 예, 이것도 좀 무지하게 많이 틀린 문제일 것 같은데 가나 정치사상과 관련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십시오. 여러분들 이 문제 보고 난 다음에 너무나 익숙했었죠. 왜 그러냐 하면 2008년도 14번 문항의 가번 지문과 요번 문항 4번 문항의 가번 지문은
일치하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가 항상 수능 풀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책, 땡땡땡 책을 갖다가 보는 것이 아니라 기출문제 보는 것이 가장 명확한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네요.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고 국가는 가족으로부터 비롯된 최고의 선을 실현하는 생활 공동체이다. 하지만 이 생활 공동체에 거주하고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시민이 되는 것은 아니고 또한 법정에서 소송하고 소송당할 수 있다고 해서 시민의 지위를 갖는 것도 아니다.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국정심의와 법정의 관직에 참여하는 사람들만 갖는다. 시민의 지위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예, 가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누군지는 모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가번, 나번이 누군지는 모르셨더라도 이 지문 내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었을 거야. 그 다음에 나번 보시면 주권이란 공동선을 보정하는 의지의 행사므로 절대로 양도될 수 없으며 또 주권자는 집합적 존재이므로 이 집합적 존재 자체에 대해서만 대표될 수 있다. 여러분들 아주 중요했죠. 여기 큰 함정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지문이라고 한다면 주권은 양도할 수 없다, 고로 대표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걸로 끝났어야 되는데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양도할 수 없는데 집합적 존재 자체에 의해서만 대표될 수 있다라고 지금까지 나왔던 것을 약간 변형을 시켰네요. 그리고 권력은 양도될 수도 있으나 의지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의지 자체를 양도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또 정부는 국가와 주권자를 매개하여 시민의 자유를 유지하는 중간 단체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거 그리고 그 밑에 있는 5번과 연결을 시킨다라고 한다면 대리 모델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나번 같은 경우 만약에 4번이 틀리셨다라고 한다면 이 나번에 대한 지문을 아마도 잘못 파악하지 않았을까? 아마 나번 지문 주권이란 공동선 보장하는 의지 행사이므로 여기까지 읽고 절대로 양도될 수 없으며 대표될 수도 없다. 우리가 흔히 익숙했던 그 지문대로 만약에 가셨다라고 한다면 4번의 오답률은 극강일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까지 읽었다라고 한다면 대표될 수도 있고 중간단체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을 캐치해내셨어야 됩니다. 아마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4번의 오답이 상당히 늘어나지 않았을까라고 개인적으로 걱정을 하는데 보기 한번 보도록 하지요. 가에서 국정심의와 법정의 참여는 시민의 신분적 등급에 따라 결정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시민의 신분적 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가 지문에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요. 다음 니은 나에서 정부는 주권을 집행하는 시민의 대리인이다. 맨 마지막 아까 방금 화면에서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 있죠. 거기에 중간자일 뿐이다. 중간단체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으니 니은은 많은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디귿 가에서는 국가는 자연적으로 발생한 집단이 확장된 것. 이때 여러분들 자연적으로 발생한 집단 위에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가족으로부터 비롯된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죠. 가족은 자연적으로 발생한 집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네요. 확장된 것이며 맞고요. 그 다음 나에서는 국가는 구성원들의 합의에 따른 산물일 것이다. 아마 이것을 파악하기가 되게 어려웠을 수도 있겠지만 주권이란 의지에 의한 것이고 주권자는 집합적인 존재이다. 그래서 대표될 수는 있는데 집합적으로 대표될 수는 있는데 권력 자체를 양도할 수 없다. 의지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 근데 이 사상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캐치해내셨다면 디귿도 충분히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가나 모두 시민의 정치적 자유와 평등을 바탕으로 지배와 피지배의 동일성이 실현되는 정치를 지향한다라고 하는 것들. 민주주의에 관련된 설명 맞지요? 예,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리을이다라고 하는 거 맞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아마 그동안 있었던 무슨 무조건 대표할 수도 없다, 양도할 수도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다면 요 니은 지문이 혹시 오답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의심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요. 다음 문항 한번 보도록 하지요. 5번 문항입니다. 이거는 너무너무 많이 나오고 최근에 유행하는 문제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꼭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수업 시간에 그리고 시험 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어떻게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네요. 국회의원은 기억. 선거구민의 대표인가 국민 전체의 대표인가 항상 이런 논란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니은 명령 위임 원칙에 따르면 이때 여러분들 항상 시험 볼 때 어려운 얘기가 나온다라고 해서 그 단어를 몰라서 시험 문제 못 풉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말라 그랬죠. 밑에 나와 있잖아. 국회의원은 소속 선거구민의 지시에 구속되며 국회에서의 발언과 표결에 대하여 선거구민에게 책임을 져야 된다. 우리가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로 얘기한다면 대리 모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이와는 달리 자유위임 원칙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고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정책을 결정하여야 한다. 대표 모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헌법은 리을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는